자, 전산회계 1급 제129회 우리 지금 실무 파트 하고 있죠? 문제 실무 실기 파트에서 5번, 6번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그냥 할까 그랬다가 이게 좀 끊어졌어요. 본의 아니게. 어쨌든 간에 이제 문제 5번과 문제 6번 여러분들한테 같이 또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푸실 때 또 수업할 때 보시면은 요 결산 정리 사항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파트란 말이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용어가 구분이 잘 안 돼서 또 분계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요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보통 우리 요런 형태 문제는 거의 그 자격 시험에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회계 1급 회계 2급도 그랬지만 회계 1급도 세무 2급도 세무 1급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돼요. 이유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기말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그 분계 내용들이라서 결산 정리사항은요 시험 문제에서 빼먹을 수가 없는 파트예요. 얘는. 자, 그래서 이걸 좀 도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이 그 결산 정리사항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손익의 이연이라든지 요 내용을 갖다가 먼저 계정을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요 문제를 갖다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는 말로도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손익의 예상은 예전에 그나마 좀 한자어를 쓸 때 회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요 손익을 풀어서 수익과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상되는 것, 즉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야 될 수익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예상하라 이런 문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재무회계가 발생주의로 기록하는 것을 따라서 실제로 돈을 주거나 그다음에 받거나 하지는 않았어도 올해 발생했다면 그게 수익이건 비용이건 간에 올해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을 해주게끔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정리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은 수익 비용의 이연이라는 말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 이연이라는 말 뜻이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 또는 올해 수익과 내년 수익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올해 것과 내년 것으로 나누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손익의 이연에 관련된 것들은요. 계정상으로 선불 개념이에요. 개념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선불로 주었거나 선불로 받은 경우가 바로 손익의 이연에 해당돼요. 선불로 준 것 중에서는 올해 것과 내년 것의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보험료가 대표적인 계정이에요. 반대로 내년 것과 올해 것을 선불로 우리가 미리 받은 거 이런 받은 경우는 임대료가 1년치 임대료를 우리가 미리 다 받았다 그러면 그런 쪽에 관련된 그 거래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불 개념이라고 일단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선불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아 얘가 손익의 이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선불 개념이면 돈을 먼저 줬거나 먼저 받았으니까 계정은 여기 선자가 들어간 계정 두 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선급 비용이든지 선수 수익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완전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얘는 선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후불인 경우에 여기 손익의 예상은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판단하실 수 있단 말이죠. 후불 개념이면은 수익이 발생했어도 비용이 발생했어도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것만 올해 수익과 올해의 비용만 예상을 해서 기록하고 그 못 받은 것은 미수 수익으로 그다음에 돈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미지급 비용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의 예상, 손익의 이연
얘만 구분해도 이론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자, 우선 손익의 이연 예상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해 드렸고요. 계정을 한번 계정도 많이 물어보니까 특히 그 초급 과정에서는 계정도 여기를 많이 시험 문제 낸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거 아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후불 개념의 미수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선불 개념의 선급 비용이나 선수수익, 요 계정은 자산 계정이 미수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미수수익이에요. 자, 반대로 부채 계정인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계정이 미지급 비용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 수익인 거예요. 수익인데 아직 미수금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섞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계정은요, 12월 31일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결산정리사항 분개하면서 사용하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미수 말뜻은 우리한테 수익인데 12월 31일 현재 우리한테 못 받은 돈이다. 그래서 미수금, 미수수익이 합쳐진 거고 회계 담당자들은 이를 미수수익이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미수금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미수수익도 자산 계정이에요. 미지급금에서 파생된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고요. 선불 개념인 선급 비용은 선급금에서 파생된 자산 계정이고요. 선수금에서 파생된 선수수익도 여기 부채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부채 계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끝에 수익이다, 비용이다 이걸 붙여놓으니까 얘가 손익계산서 계정인 줄 자꾸만 착각을 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문제가 어렵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우리한테 비용인 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고요. 부채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선급 비용은 우리한테 비용인데 돈을 미리 낸 거예요. 대표적인 계정이 보험료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수익인 것을 선수금 돈을 미리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선수 수익이라든지 선급 비용이라든지 다 미리 선불 계정으로 돈을 주거나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내년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올해 것과 내년 것을 좀 나누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요 내용에 대한 각각 하나하나 계정에 대한 예를 제가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거기 밑에 란에 링크 시켜놓은 결산이라는 항목 결산자료 동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한 3, 40분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복습할 때 내가 이쪽이 취약하다 싶으시면은 요 링크된 결산 항목을 갖다 클릭해서 요 내용들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셨으면 도움이 합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용어를 이제 설명을 들었으면 우리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9월 1일에 가입한 국민은행의 정기금 1억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 이자율이 4%래요. 에 대해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문제 한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자를 지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후불이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가 손익의 예상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이라고 부르는 그 결산 정리사항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돈은 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올해 12월 31일 현재 이자는 얼마나 우리가 받을 게 생겼어요. 이자 수익이 얼마에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거.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봐야겠죠. 1억 5천만 원의 연이율 4%를 곱하게 되면은 1년치 이자는 600만 원이 계산이 돼요. 지금은 쓰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이거 계산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600만 원이 1년치 이자인데 1년치 중에서 올해에 해당되는 거 지금 9월 1일에 가입했으면
12월 31일까지 4개월이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벌써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돈은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액, 이자 수익은 얼마? 600만 원을 12분의 4개월이죠. 12개월 중에 4개월치만 계산하게 되면 200만 원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럼 이자 수익 올해 거는 200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음 얘기했을 때 지금 얘는 지금 후불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후불이면은 미자 들어간 계정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사용 못한다 그랬어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근데 얘는 지금 우리한테 수익이잖아요. 그럼 미수 수익을 써야겠네요. 수익인 걸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그냥 이렇게 쓰시면 이 5번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분계, 기말 정리상 분계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입력할 때 날짜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해 줘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고 쓰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분계가 된단 말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써놨다 그랬죠.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했으니까. 자, 지금 똑같은 문제,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여러분 한꺼번에 정리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우리가 받는 이자, 예금에 가입하고 받는 이자는 아직 12월 31일 시점에서는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불 개념인 거죠. 후불이면 돈은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자는 우리 입장에서 수익이니까 수익을 못 받았다. 그래서 미수수익이라고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것이고, 미수수익은 미수금에서 파생됐으니까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수익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개월치 이자를 계산하라 했는데 1억 5천만 원 예금을 들어놓고 연 이자율 4%, 그럼 이렇게 600만 원 계산되잖아요. 근데 600만 원이 전부 다 올해 이자는 아니죠. 이건 1년치니까 올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12월 31일까지의 이자는 4개월치를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올해 거 이자는 200만 원인 거고요. 내년 거 이자가 400만 원인 거예요. 두 개 합쳐서 그래서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 12월 31일 날 결산을 하면서 올해 발생한 이자는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손익계산서에. 그래서 이렇게 분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아까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정확히 잘 구분을 먼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보고서 이걸로 정리가 가능하신 분은 이걸로 정리하셔서 이런 문제 숱하게 많이 보실 텐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실무 업무를 보실 때 회사에서도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문제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 유튜브 밑에 링크 시켜놓은 그 결산 정리사항 그걸 클릭하셔서 바로 링크로 연결시켜 놨으니까 복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래서 5번의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산의 두 번째 문제. 결산의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보유 중인 유가증권이 있대요. 보니까 석황이라는 그 회사의 그 주식을 보유 중이네요. 취득원가는 1억 2,300만 원인데 결산일 때 공정가치는 1억 3,4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금액이 얼추 1,100만 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이라고도 얘기를 해놨어요. 단기 매매 목적이면 뭐 살 때야 돈을 벌려고 샀겠지 돈을 잃으려고 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우리는 현재 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샀을 때 금액과 결산일 때의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그 증가한 만큼 또는 감소한 만큼만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이 증가한 거는 실제로 팔지는 않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 1,100만원어치 증가를 했고 대변에 이를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우리가 기록하는 거라고 배우셨죠.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1,100만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두 번째 문제도 설명이 끝난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자료를 그대로 또 12월 31일자에다가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증가한 만큼 1,1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가지고서는 여기 1,1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대화를 읽고 일반 점표에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경리부장께서 부장님이 대표님 지난달 현금과 부족 처리한 현금 부족분 5만원을 결산일까지 결국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대표니까 그러면 대표자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세요 그랬단 말이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선 기 중에 현금과 현금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중이라는 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우리가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현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항상 현금 기준으로 하셔야지 돼요. 근데 장부가 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우리는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지금 5만원 이렇게 써놓고 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기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중에 실제 현금이 적어서 현금 과부족 기정을 썼다면 이 현금 과부족 기정이 왜 차이가 나는지 찾을 때마다 현금 과부족 기정을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면서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없애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얘가 12월 20일 날 한 건을 찾았어. 현금 과부족 차이 나는 원인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신문 대금을 갖다가 지급했는데 그거 영수증을 갖다가 기록하는 걸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5만원 차이 난 것 중에 3만원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신문 대금, 도서, 인쇄비 찾았으니까 3만원 이렇게 찾은 금액을 쓰고 대변에 우리가 현금과 부족 찾아야 될 금액 5만원 중에서 얼마는 찾았어요? 3만원은 찾았잖아요. 현금, 과부족 찾은 금액을 대변에다가 이만큼 3만원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 12월 31일이 됐어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래서 차변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 돈은 무조건 잡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잡손실 2만원 이렇게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나머지 현금과 부족으로 남아있던 잔액 현금과 부족으로 남아있던 잔액 2만원을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게 되면 현금과 부족 계정 처음에 여기 5만원 있던 거 결국 현금과 부족해서 5만원을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앴죠. 현금과 부족 계정은요 기말에 잔액이 단 1원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얘는 임시계정, 가계정이고요. 얘가 결산 때 12월 31일 날 전액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대변으로 없애 주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현금 가부적 기정을 사용했다면 얘는 기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기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대변에 잡손실 결국 원인 규명을 못하고 12월 31일
기말까지 왔다면 다 잡손실 처리하는 거고, 반대로 현금이 남아있었던 걸 못 찾았다면은 걔는 잡이익 처리를 해서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을 반대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중에 돈 이만큼이 차이가 났었다는 이야기고요. 중간에 얼마 찾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이 현금과 부족 원인을 찾았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금 5만원 전체 못 찾았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 계정 5만원을 다 없애면서 잡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분기를 여러분이 기말에 해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런데 시험 문제 요거하고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내용 중에 하나가 12월 31일 날 장부하고 현금하고 당일날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났을 경우에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현금과 장부 금액이 차이가 났다고 하면 그 차이 난 금액을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5만원이 차이 났다 그러면, 당일날 차이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잡손실 5만원 이렇게 처리해주고, 대변에다가는 바로 현금 차이 난 금액, 현금 쓴 걸로 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중에 현금 과부족 계정을 사용했다면 잡손실 처리하는 거는 여기나 똑같죠. 여기도 잡손실, 못 찾은 금액에 대해서 잡손실 처리하는 건 똑같지만 대변의 금액, 그 계정이 달라져요. 당일날 현금 차이가 났었다면 현금으로 써야 되고, 기중이 차이 났었다면 기말에 현금과 부족 계정 얘를 없애줘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현금 과부족 계정까지 해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6번 조회 문제네요. 장부 조회 문제인데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영업의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 5월달에 손익계산서를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고요. 자,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제가 여기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드릴 때 이론 문제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구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영업의 수익이 얼마냐는 거 물어봤을 때, 아, 얘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수익 어디에 나오는 거구나,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어디를 찾아서 이거를 조회할지도 알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5월달까지라고 그랬으니까 5월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요, 손익계산서가 쭉 나오죠. 이 손익계산서 구분 항목 보세요. 1번은 매출액, 2번은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랬었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면 걔를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부르고, 법인세 등 이런 법인세 세금을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이 된다. 바로 요거 손익 구분만 연결해서 제가 암기하라고 옆에 써놔 드렸던 거예요. 자, 문제에서는 영업의 수익을 물어봤잖아요. 영업의 수익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는 당기 거, 이쪽에는 정기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써야 될 금액은 1월부터 5월까지 영업의 수익은 354만 원이에요 라고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이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네요.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건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매출 세금 계산서 건수 조회는 어디서 하느냐? 이는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 조회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매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출처 수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죠. 자, 문제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매출을 선택해서 그 발생된 금액들의 거래처들을 쭈루룩 이렇게 합계해 놓은 게 여기 집계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10번에 영원 상사가 건수가 8건으로 제일 많네요. 그죠? 거기에 대한 그 건수의 거래처명은 영원상사라고 되어 있죠. 건수는 8건이라고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공급가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세액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간에 찾는 거는 이렇게 찾아서 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요. 아니죠. 그렇게 가르쳐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문제 얘만 그렇다는 것 뿐이지 한 건수가 많으면은 이걸로는 찾기가 힘들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신고 기간에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요. 부가세 유형.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니까 우리가 보통 12번 영세로 해놨겠죠. 이렇게 부가세 유형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장부가 바로 메인 매출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메인 매출장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요. 기간은 지금 1기 확정이라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중에서 지금 얘는 지금 매출이라고 그랬었죠. 매출 세금 계산서를 했으니까 구분을 매출로 클릭하시고요. 그럼 부가세 유형 어떤 거 조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죠. 여기 내려보시게 되면 우리 지금 영세율 그 세금 계산서를 했으니까 영세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4월 14일 날 부가세 유형 영세 제품을 했는데 공급가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공급가액 여기 나와 있네요. 매출가스는 1개, 공급가액은 3천만 원. 요거 답하시면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거, 여기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유형 11번 과세, 12번 영세, 13번 면세, 14번 건별 뭐 이렇게 부가가치세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했던 것들을 여기서 매출, 매입, 그 부가세 유형별로 조회할 수 있는 장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 여기 6번째 문제까지 다 조회 문제까지 풀어봤죠. 이론 조금 전에 여기 6번에 해당되는 답은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1번, 2번, 3번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나왔다 들어왔다 뭐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 될 거고 시험 문제 다 끝나셨으면 반드시 USB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얘도 저장 수시로 여러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장된 답안이 제출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전산회계 1급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119회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다음 회차를 한번 또 기대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 그렇죠?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